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자, 만나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교재 30페이지 됐습니까? 예. 제 1번에서 4번 지문인데요. 첫 번째 나와 있는 산중잡곡이라는 작품은 워낙 유명한 작품이고, 또 우리가 모의고사에 또 자주 봤던 지문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나아 지문에 보게 되면은 유산가라고 하는 작품이 있죠. 이 유산가라는 작품이 여러분들 EBS 수능 특강에 보시게 되면은 고전 시간에 또 연계된 지문이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라고 한다 그러면 내년을 대비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항상 EBS 교재에 있는 작품은 항상 나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고전 시가 한 작품, 현대 시가 한 작품은 무조건적으로 연계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에 최근에 EBS 교재를 가지고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한데 절대로 등한시해서는 안 돼요. 됐니? 예. 반드시 나온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 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혹여라도 본인이 아직까지 EBS 교재 수능 특강이라든가 수능 완성을 다 보지 못했다면은 남은 기간만이라도 정확하게 한번 다 볼 수 있도록 해줘. 그것이 공부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니? 예.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그죠? 김대견 선생의 산중잡곡이라는 시, 그죠? 예, 먼저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중잡곡에서, 그죠? 예, 산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공간을 이야기한다? 그렇지, 자연적 공간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죠? 예. 그럼 잡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잡스러운 노래라는 뜻이야. 그죠? 예. 그럼 다시 한다면 내 생각 따는 대로 그냥 불렀던 노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니? 예. 그래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 3수 갑니다. 됐나요? 예. 자, 솔라레 달도는 깡 쳐놓고요. 길을 내고, 못 위 달도는 깡 쳐놓고요. 대를 쌓으니, 이때 대라고 하는 것은 누각 정자와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야, 재밌죠? 왜요? 소나무 아래에다가 길을 닦고, 그죠? 예. 거기다가 연못 위에다가 누각을 딱 쌓으니, 풍월 연하 풍월 달도는 깡 쳐놓고요. 다 뭘로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요? 자연이란 말로 바꿀 수 있는 것이더라. 됐니? 예. 그래서 풍월 연하는 좌우로 오는구나. 좌우로 오다 다시 밑줄짝 전결합니다. 물어볼게요. 실제로 이 자연이, 그죠? 예, 의인화되어 가지고 내 양옆으로 오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실적으로 내가 누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쌓아놓고 그 위에 다 깠더니 내 주변의 자연 경치가 어떤 환하게 보이더라라는 거죠. 됐니? 그런데 오히려 이때 풍월연화라고 하는 자연적인 대상을, 그죠? 예, 하나의 뭔다고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대상으로 바꿔가지고 오히려 그들이 내게로 다가오는, 됐나요? 예, 능동적인 모습을 표현한 것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니? 예. 그래서 주체를 오히려 자연으로 삼아가지고 능동적인 모습을 드러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됐니? 원래는 뭐예요? 내가 이 자연을 옆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네들이 내게로 오는 것으로 만들어 놔버렸더라라는 겁니다. 됐니? 예. 그래서 이 사이에 다시 밑줄자. 이 사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얘기했던 자연 속에서라고 되겠죠. 한가히 앉아서 다시 밑줄까요? 늙는 줄을 모르리라. 늙는 줄을 모르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뭐가 좋다라는 거야? 자연 속에서 한가로이 앉아가지고 지내는 것이 좋더라라는 거죠. 그럼 화자는 자신의 현재 처지에 대해서 뭘 느끼고 있다? 만족감을 느끼고 있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 됐니? 예. 자, 그 다음에 제 7수 갑니다. 됐나요? 산중에는 산중 달도나 깡 쳐놓고요. 이 자연 속에는 백운이 있고, 백운 달도나 깡 쳐놓고요. 있고. 그 다음에 산 외에는 했는데, 자, 보세요. 산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적 공간이라고 한다 그러면, 산 밖은 보통 뭘 이야기하는 거죠? 속세의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때 산외라고 하는 것도 뭐한다고요? 산중에. 다시 한다면은 자연적 공간을 봐줘. 됐니? 예. 그러니까는 산중, 산외가 자연과 속세에 대립되는 공간이 아니라 산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안쪽, 바깥쪽을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산외라고 하는 것도 자연적 공간으로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산외는 녹수로구나. 녹수 달도나 깡 약초는 교랍니다. 그러면 청산, 유수, 녹수, 저는 뭘로 바꿀 수 있는 거야? 다 자연이라고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됐니? 예. 그래서 산중에 백운, 흰구름, 자연물이 존재하고 산 밖에 산 옆에 녹수, 자연물이 존재하더라.
그래서 구름을 찾아서 다시 볼까요? 나무를 캐고 밑줄 쫙 됐습니까? 예. 물가를 쫓아서 고기를 낚고 고기 낚아 다시 밑줄 쫙. 그러면은 산나물 캐고 고기 낚는 것 전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 역시 자연을 즐기는 모습이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니? 예. 그래서 구름 찾아 나물 캐고 물가 쫓아 고기 낚아서 일시니 내 한 몸이 한가히 다니니 그죠? 예. 자연에서 즐기니 만사 다시 밑줄 쫙 됐나요? 모든 일들이. 자, 무심하여라. 왜 무심하다 다시 밑줄 쫙 쳐놓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두세요. 우리 고전 시가에 보게 되면 무심하다는 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당신은 무심한 사람 됐으니까, 예, 무심히 떠나가네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야?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거요? 무심하단 말. 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고요. 그죠? 예. 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이 없어요. 이런 얘기 되나? 자, 요때 심을 가지고 이렇게 할게요. 요걸 욕심이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예. 그럼 이제 무심하다라는 것은 어떤 이렇게 해석하지? 욕심이 없어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예. 당신은 무심한 사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나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 됐나요? 예. 그래서 나에 대한 욕심이 있다 그러면 나를 혼자 놔두지는 않았겠지. 됐습니까? 예. 그래서 무심히 떠나가네요. 아무런 욕심도 내비치지 않고 떠나가시네요. 됐습니까? 예. 무심한 백구야. 됐습니까? 오라면 내 갈 것이며. 맞나요? 뭐라고? 욕심이 없는 갈매기야. 이랬잖아요. 됐니? 예. 그래서 고전 시가에 무심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자고? 욕심이 없어. 이렇게 해석해주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해석합니다. 그래서 내 한 몸이 한가히 다니니 모든 일들이 다 만다고 무심하여라. 욕심이 없구나.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죠. 됐나? 예.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자연에서 지내면서 화자는 스스로 뭘 느끼고 있어? 만족감을 느끼고 있더라. 그죠? 예. 어떠한 욕심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제8수 갑니다. 봄 다시 동날까? 촌있기 바랍니다. 예.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여름 다 떠날까? 쳐놓고요. 녹음이 난다. 녹음 다시 밑줄 쫙 됐으니까. 예. 자, 뭐 했어요? 봄, 여름에 꽃 피고 녹음 난다. 자연적 현상을 제시한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니? 예. 금수의 추산, 추! 다 떠날까? 쳐놓고요. 추자 무슨 추자입니까? 그래, 가을 추. 자, 됐니? 그래서 저 가을사는 금수, 다시 한번 비단을 어떤다, 수놓은 듯 하고, 거기에 밝은 달이 다시 밑줄 쫙 한다고요? 더욱 좋구나. 그래, 가을은 달이야. 됐습니까? 예. 하물며 백설에, 백설 다시 밑줄 쫙, 흰 눈에, 다시요. 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계절? 겨울. 됐습니까? 장송의 푸른 소나무야. 일러 말해서 무섬하리요 무엇하겠는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더 이상 말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 그럼 봐봐요. 봄에 뭐 한다고요? 꽃 피고 됐습니까? 예. 여름에 어떻다고요? 녹음이 우거지고 가을에 저 산은 금수로 물들고 거기에다가 달까지 환히 빛나고 그 다음에 겨울은 직접적으로 제시 안 돼 있습니다만은 하얀 그러한 눈에 그 다음에 푸른 뭐라고요? 소나무가 있더라. 그래? 이런 것들 아름다운 것 그럼 말해서 못하겠느냐? 라고 하는 거죠. 말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됐습니까? 예. 전부 다 뭐라는 거야? 아름다운 경치예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뭐 그런 얘기입니까? 그죠? 예. 그래. 말해서 못하겠느냐. 아름답게 그지없어. 좋게 그지없어. 라고 하는 거죠. 됐니? 자, 그럼 이제 봐봐요.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한다고요? 계절에. 그죠? 예. 무엇을? 아름다운 풍경을 담아놨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예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됐니? 예.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제 12수 됐습니까? 이야, 이거 재밌다. 봤나요? 벗다 떠날까? 쳐놓고요. 오마컨을 다시 하면, 야, 어이, 프렌드, 내가 찾아갈게. 됐습니까? 그래서 온다고 하길래, 솔길을, 다시 한번 소나무 길을, 뭐 한다고요? 손수 쓸었어. 자, 솔길을 손수 쓸다. 다시 밑줄. 자, 저는 소나무 아래길을 내가 직접 쓸었더라. 물어보자. 왜 쓸었어? 친구가 온다니까. 그죠? 예. 됐나요? 예. 뭐야? 반가운 마음에.
그걸 환영하는 인사 됐습니까? 예, 웰컴 드링크 준비해놓고 할 수 있지. 됐나요? 예. 그래서 손수 쓰니 다시 말한다면은 버시 오는 것에 대해서 내 기뻐 됐습니까?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저 무심한 백군, 자 무심한 백군 다시 세 번 깡여쭤니까 말입니다. 야, 요거는 저 욕심이 없는 저 백군은 쓸수록 됐나요? 뭐 한다고요? 빗자루를 이렇게 쓸수록 됐습니까? 예, 고쳐 다시 옅한다고요? 나더라. 다시 하면은 뭉게뭉게 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됐니? 예. 다시 한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다 친구 온다 하길래 내가 소나무 길을 탄다고 붓으로 더 빗으로 쓸고 있단 말이야. 긴 경험에 그죠? 근데 저 구름으로 탄다고요. 이렇게 휘휘 쓸었더니만 얘는 다시 탄다 막 생겨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니? 예. 어서 뭐 좋은 거 아니에요? 에이, 그다음 보세요. 저 배구나 배구는 다시 밑줄 쫙 됐으니까 다또나 깡 야초니까 합니다. 그럼 배구는 뭐가 되지? 청자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저 흰 구름아 됐니? 동문을 됐습니까? 잠그지 마라. 됐나? 동문이 뭐예요? 동쪽 문 아니죠? 이 동이라는 건 마을 동자야. 그래서 마을 문을 됐나요? 잠그지 마라. 그러면은 이 백원은 앞에서 갖다 붙였으니까 의인화수법이라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왜 백운으로 하여금 그 마을 문을 잠그지 마라 그럴까? 결국은 구름이 옅은다고 일어나게 되면은 길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 안개, 구름 가득하게 되면은 앞길이 보이지가 않아. 됐습니까? 그것을 뭘로 지금 표현한 거라고요? 마을 문을 잠그는 거다. 다시 말해 사람들의 통행을 한다고요? 하지 말도록 하는 거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뭐 한다고요? 스탑! 하지 마. 됐습니까? 예. 라고 뭐 한다고 명령하고 있는 거지. 됐니? 예. 그래서 왜? 올길. 다시요. 올 앞에다가 두 글자 적어놔봐. 벗이. 됐습니까? 벗이 오는 길을 모를까 하노라. 다시 오다가 길 헤맬까 하노라. 이렇게 되겠죠. 됐니? 예. 그러니까 이때 구름이라는 것은 저 앞에 나와 있는 제 실수에 됐습니까? 백운하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 칠수의 백운이라는 것은 자연적 대상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여기에 백운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한다고요. 반가이 맞이하는 것이 쉽게 오지 못하게 하는 장애적 요소를 가진 존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됐니? 예. 자, 그 다음에 제33수 됐습니까? 예. 다만, 한 칸 촉 닫도록 깡. 촉이 결합니다. 초가집 됐습니까? 예. 그러면 고대 강실 아니잖아요. 그죠? 예. 자, 뭐 한다고요? 소박한 삶, 맞나? 예. 가난한 삶, 맞나? 예. 야, 초가 세 칸도 아니고 초가 한 칸 됐습니까? 한 칸 집이야. 됐니? 예. 그런데 세간 다시 맺죠. 세간이 뭐예요? 우리 보통 세간 살림살이라고 하잖아요. 세간살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다시 하면, 이 한 칸도 안 되는 자그마한 집에 이 살림이 뭐 한다고요? 많기도 많구나. 됐습니까? 예. 왜? 뭐 당뇨든 냉장고, TV 다 있어? 에이, 그거 아니다. 그런 데 갑니다. 나하고 나 다시 밑줄자, 책하고 책 다시 밑줄자, 벼루 다시 밑줄자, 붓 다시 밑줄자. 무슨 일인고, 무엇 일인가? 그죠? 무슨 일인가? 그럼 모르자. 세간 살림 뭐밖에 없어? 속된 말로 네 됐습니까? 그리고 책, 네, 붓, 뭐, 벼루, 흔히 말하는 문방 사후 정도 됐니? 근데 화자는 그게 뭐라는 거야? 많아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겠니? 예, 됐어요? 예. 근데 그 진짜 많다는 얘기일까? 아니죠. 소박한 삶에 내 벗이 뭐라고요? 이들 존재들이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됐니? 예. 그래서 다시 보세요. 이 초가집에 이 세간 가지고 미쳤고요. 아니 즐겨 어찌하려 즐기지 않고 어찌하겠느냐 라는 말은 즐기겠다 즐기지 않겠다 즐길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작은 그죠? 예. 초가 살림살이에 그죠? 예. 책, 벼루, 붓 이것들하고 한다고요? 같이 쓸릴 거야. 그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소위 공부하고 시 짓고 그렇게 지내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됐니? 예. 자, 그럼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이 문제는 그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예, 저는 작품 해석 다 해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